다음 날부터 한예종을 준비하기 했는데 제가 하루 해보고 쌤한테 못하겠다 그랬어요. 저랑 너무 안 맞는다고 한예종이. 네. 쌤 저 그냥 국민대 하면 안 돼요? 한예종 실기 준비해도 안 붙을 것 같아요 하고 때려쳤어요. 정민쌤 아시죠? 그럼요. 제가 정민쌤 인터뷰 보고 네. 미대 입시를 시작해가지고 뭔가 그거 보고 시작했다고요? 네, 상위권 미대 입시를 꿈꾸게 됐어요. 그걸 보고. 아, 진짜? 처음 왔을 때 담임 쌤이시라고 하면서 수인쌤이 딱 나오시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수인쌤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럼 그 인터뷰 봤을 때가 몇 학년 때였어요? 거의 여름방학 때 시작했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진기방비 쌤이랑 정민쌤 인터뷰 같은 거 보면서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해서 언젠간 저기에 나가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외웠어요. 버킷리스트까지? 네. 그때 그 인터뷰를 보고 미대 입시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네. 했는데 저희 학원으로는 아니에요 그때. 그 인터뷰를 보고 시작은 했지만 학원은 다른 데 가서 하겠다. 결론적으로 여기 왔으니까 다 인연이니까. 네. 근데 그러면 그때 네. 재수로 붙으신 거고 네. 현역 때는 처음에 학원에서는 안 된 거죠? 그쵸.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생각해봤어요? 제 경력이 부족한 게 사실 제일 큰 요인이었을 것 같고 네. 그때 그쵸. 분당 쪽의 학원이었죠? 아닌가? 어디? 강남 설릉에? 대치? 네, 설릉에 네, 다녔었어요? 맞아요. 아, 다시 홍대 쪽의 학원으로 왔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어떤 생각으로 온 거예요? 찾아보다가 제가 또 그린섬 유튜브를 평소에 애청자기도 했고 네. 그래서 엄마랑 합의 후에 여기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됐어요. 붙은 대학 중에 지금 네. 한예종 있잖아요. 네. 그럼 시험 시기가 어떻게 되죠? 한예종은 좀 따로잖아요. 한예종을 붙은 채로 국민대 시험을 보고 국민대 시험을 붙은 채로 가게대를 본 그럼 한예종의 실기가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좀 그쵸. 뭐래 여러 번 한예종에 보잖아요. 1차도 보고 2차에서 한 3번 보죠. 3번 보죠. 저는 한예종을 4일 준비하고 왔는데 한예종 주력 이건 아니었구나. 네 그쵸. 사실 전날에 안 가려고 그랬었어요. 안 가려고 했다고? 왜? 제가 살면서 싸워본 것 중에 제일 크게 싸워서 전날에 엄마랑 아 그럼 나 진짜 안 간다. 아 나 안 가면 되지 않냐. 한예종은 어차피 안 붙을 건데 내가 왜 가냐. 그 시험비 내가 줄 테니까 안 가겠다고 막 이러면서 진짜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퉁퉁 부은 눈으로 시험장에 도착을 했는데 한예종 시험 보러 가냐 마냐로 왜 싸웠어? 그냥 보러 가면 되잖아. 아니 그게 입시로 많이 예민해져 있던 상태였는데 뭐였지? 엄마가 막 저한테 왜 너는 좀 더 열심히 할 수 없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진짜 글른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 왜냐면 이 미대 입시가 결과의 변수라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야, 결과가 안 나오면 그냥 네가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 상황이 네. 막 기억났는데 제가 3월부터 7모 때까지 계속 거의 1등급을 다 받았었는데 9모 때 갑자기 3등급이 나온 거예요. 엄마가 그거 가지고 아 너가 마지막에 뭐 나태해져서 이런 거 아니냐 하는데 너무 서러운 거죠. 아 나도 힘들고 지쳐서 어쩌다 한 번 3등급 나온 건데 너무 뭐라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 나 대학 입시 안 하면 되지 않냐. 때려치겠다. 내가 한예종도 안 가고 이랬는데 갑자기 1차가 붙어가지고 그 싸움, 그 3등급에서 시작된 싸움에서 맞아요. 이제 입시를 포기하는 얘기까지 맞아요. 나와버려요. 아, 그 뭔지 알아요. 국민대도 안 가겠다. 뭐 안 한다 이러셨어요. 그때는 또 상황이었으니까 그쵸.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 예민한? 거죠. 문제를 간략하게. 간략하게. 네. 제시물이 손이랑 호일이랑 은박 접시랑 네. 물병이랑 클립 가지고 네. 춤을 표현하시고였어요. 근데 음. 그 중에 제시어가 투과랑 굴절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손으로 약간 뭐 춤추는 동서를 표현한 게 스테이지 위에서 약간 있는 맞아요. 은박지 스테이지? 맞아요. 그 스펀라이트랑 아, 위에 네. 여기 뒤에 있는 이 손 자세가 이게 손가락이 5개인지 3개인지 살짝 모르겠긴 한데 뭐지? 네. 아 저렇게 안 그렸었어요 실제로는. 아,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왜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 조연작이라. 아니 진짜예요. 주변 그림은 어땠어요? 주변 그림이 그때 자료 이미지를 주셨었는데 명작 같은 건데 춤을 나타내는 춤추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걸 참고하라고 준 건가? 아니면 따라하라고 준 건가? 했는데 남들 보니까 진짜 그 명작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평면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있었고 그림이 되게 다양했죠. 다양했어요. 밀도도 다양하고 네. 구도도 다양하고 그래서 사실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아주 막 기발하고 특이하게 막 내 예술관을 넣어서 그렇게 그린다기보다는 밀도 배운 대로 네. 정직하게 위험하지 않게 할 줄 했다. 아는 그거밖에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네.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 어쨌든 그렇게 배운 거잖아요. 올해는 꼭 가야 되니까. 네. 경쟁률이 몇이었죠? 전체가 원래 36대 1이니까 그래서 이거 통과하면 3대 1이었어요. 그럼 2차에서 실기를 3번을 보는데 네. 그게 도대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보는지 조금 얘기를 해줘요. 정말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첫날이 갑자기 앞으로 다 나오래요. 앞에 스크린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입시를 처음 봐서 너무 당황해서 끝나는 줄 알고 이러면서 갔는데 갑자기 막 영화를 틀어주고 위키드 그 주인공이 막 하늘로 떠오르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엄청 치직거려서 싱크도 안 맞아요, 심지어. 입 모양이랑. 근데 그걸 보여주고 갑자기 자리로 돌아가래요. 뭔 아니. 뜻인지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네. 싱크도 안 맞는 영상을 보여줬단 네. 말이야? 제가 생각을 엄청 했어요. 아, 마법사 관련된 게 나오겠구나 했더니 한강 소설 중에 흰이라는 그 한 부분을 발췌해서 그거랑 이거는 아무 연관이 없다. 그러므로 너가 이 두 가지를 연결해라. 공감각적으로. 그게 문제였어요. 아니, 그럼 난 네. 궁금한 게 그 흰 소설의 한 구절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뭐 바닷가에서 무슨 자갈을 주웠는데 그걸 닦고 닦으니 뭐 불투명한 어떤 되게 추상적인 말이었어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그림 보여주셔야죠. 왜 그- 넘어가려고 하시죠? 아니, 이거거든요. 이게 공감각이라 그래서 아니, 이거 뭘로 그린 거예요? 스테들러요. 야, 이게 파도 소리가 들려서 귀로 가잖아요. 그게 공감각이 되어서 시각으로 나와서 눈에서 나온다고? 이 눈알 나오는 거 다들 아니에요? 피 같다 그러는데 네, 조금 그래서 잔인한데. 이게 파도에서 나온 돌을 이렇게 시각으로 어떻게 변환을 해서 그게 매끈해져서 손에 잡혀서 촉각이 된다. 요술 구슬 같이. 네. 이거는 본인의 합리화를 시킨 거지. 네. 억지 설득. 아니, 이건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럴 때 너무 어렵거나 난해할 때 차라리 쉽게 푸는 게 나을 것 맞아요. 같아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해서 맞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도라도 해놓고 맞아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좀 네.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죠. 맞아요. 아무리 난해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아요. 네. 그게 안전하니까. 하지만 그런 안전한 방식으로도 높은 경쟁률은 뚫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변 그림들, 이 위키드 그림은 어땠어요? 주변 애들이. 위키드 그림이 그냥 사람 초상화를 마녀를 그냥 엄청 막 주름까지 파서 그냥 사람을 그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분해 조합식으로 접근을 해서 인포그래픽을 만들거나 제품을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뭘 타고 다니는 빗자루를 만들거나. 이게 참 정형화 시킬 수가 없네. 맞아요. 두 번째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플라스틱이 동물에게 엄청 해가 되는데 미래에 새로운 포유류가 있다면 어떨 것 같냐. 그거다. 그런 플라스틱을 먹고 진화한 포유류죠. 맞아요. 네. 그거였는데 포유류잖아요. 근데 제가 플라스틱에 의해서 제일 많이 피해를 입는 동물이 바다거북이랑 펠리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목에 걸리고 네. 막 그러니까 바다거북은 알을 낳으니까 얘는 패스해야겠다 하고 영리하게 비껴가서 영리하게. 나는 영리하게 비껴가서 펠리컨을 선택했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펠리컨도 알을 낳잖아요. 조류를 그렸잖아요. 네. 학원에 왔는데 제인아 이거 포유류 그리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맞는데요? 그랬더니 쌤들이 다 하지만 펠리컨은 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상상의 동물이라 사실 크게 상관없긴 한데 크게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동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플라스틱을 분해해서 그거를 환경에 친화적인 물질을 배설하는 동물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단면을 그렸어요. 동물 반으로 잘랐다고 생각하고 뼈 구조 대신에 연필깎이 여기 달려있고 여기에 들어가면 그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분해가 된다 해서 바이오 되게 플라스틱? 네. 나름 논리적으로 했었어요. 한예종은 교수님들이 시험 도중에 옆에 걸어 다니시거든요.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가는 길에 한 교수님이 되게 제 그림 옆에 오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너무 잘 그렸나 보다 했는데 조류를 그려서 그런 거야. 그럼 얘는 뭐지? 어쨌든 플라스틱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소화 기능 향상을 위해 짧아진 목. 네. 소화 기능 향상이 되나요? 목이 짧아지면? 저도 잘 몰라. 하지만 아니, 합리화를 시켜보세요, 빨리. 플라스틱 입자 보관함. 네. 약간 되게 그럴듯하게 글을 잘 쓰시네. 뭔가 논리가 완벽히 맞는 것 같진 않은데 뭔가 그럴듯한. 이게 이제 두 번째 시험이었고. 네. 세 번째 시험이 네. 이거를 입체화시키라는 거예요. 입체화시키라고 갑자기 뭘로? 지점토를 줬어요. 근데 그 지점토가 아이클레이 같은 게 아니라 쩍쩍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1분만 손 안 대도 쩍쩍 갈라지고 다 굳어버리고 차가워지고 그래서 그거였는데 물도 안 주고 그것만 줘서 애들 다 화장실 가서 막 손 닦는 척하고 거기서 다 묻혀와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네. 근데 제가 공예과인 것도 아닌데 네. 갑자기 만들라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근데 심지어 조류인데 저는 나 조류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걸 또 한 번 다시 하라는 거잖아요. 뭔가 못 박는 것 같잖아요. 약간 나는 진짜 이거 진짜 빡대가리였고 그래서 너무 나는 멍청하게 조류를 그렸는데 이걸 또 하라고? 이 느낌. 네.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이렇게 기다란 누들처럼 이렇게 면처럼 만들어서 통로 같은 거 만들고 날개를 15개를 깃털을 하나하나 빚어서 붙여서 날개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평면처럼 이렇게 약간 3D 평면? 부조처럼 됐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부조처럼 했어도 되는 거였네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도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입체화를 요만큼만 입체화 시켰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막 그냥 입체물로 만든 맞아요. 애들도 많았겠어요. 누구는 상어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아예 상어 입이 이렇게 3D로 튀어나오게 그렇게 한 사람도 밑에서? 네. 바닥에서 벌리어서 입 안이 보이게 그런 사람도 있었고 누구는 그냥 아예 동물 모양을 그냥 만든 사람도 있었고 다 끝났잖아요. 제 한예준이. 수능 성적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마지막에 나태해져서
해명하는 것 같지만 해명이 맞아요. 3등급 초반이 나왔어요. 영어도 제가 살면서 한 번도 1등급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 2등급이 나왔고 그 수능 성적을 공식적으로 그게 뜨잖아요. 네. 근데 딱 쳐서 들어갔는데 성적이 다 4, 5등급인 거예요. 어? 너무 놀라가지고 쌤 저 이거 뭐 어떡해요? 했더니 저희 쌤이 보시고 너 국민대 못 써요 이러시는 거예요. 너 저 막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하면서 이랬는데 그 오류였대요. 작년 성적이 나온 거예요. 실패했던 그 작년에 그 성적이 나온 거예요. 아, 작년에 그 네, 성적이었어요? 4등급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시겁했겠다. 너무 시겁했어요. 그건 진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 봤다고? 네. 아닌데 작년이랑 다를 바가 없네. 했더니 작년 네. 성적이 나와. 수능 끝나고 다음 날부터 한예종을 준비하기였는데 제가 하루 해보고 쌤한테 못하겠다 그랬어요. 저랑 너무 안 맞는다고 한예종이. 네. 쌤 저 그냥 국민대 하면 안 돼요? 한예종 실기 준비해도 안 붙을 것 같아요 하고 때려쳤어요. 그 국민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네. 한예종 가기 전날 한 이틀 하고 에이 안 되겠지 하고 싸우고 갔는데 네. 붙었어요. 그리고 한여종 발표 났을 때는 어땠어요? 새 학교 붙은 거 다 좋지만 한예종 붙었을 때가 제일 안도됐던 것 같아요. 삼수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게 중요한 거야. 맞아요. 높은 학교 붙으면 붙을수록 좋지만 일단 내가 삼수를 안 한다는 게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그 상태로 내가 어딜 붙은 채로 입시를 할 수 있고 네. 어딜 붙은 채로 일지망의 국민대를 도전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그냥 감사하고 네. 그래서 진짜 펑펑 울고 저희 어. 엄마 아빠는 진짜 안 우시는데 전화하니까 바로 우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곰탕 먹고 있는데 갑자기 쌤이 막 너 붙었다 너 당장 튀어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국민대 준비하면서는 학원에서 빡세게 좀 했나? 애초에 1년 내내 정책 전에도 계속 국민대만 준비했었고 다른 유형을 아예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대는 좀 평소에 자신 있는 유형이기도 했고 네. 모든 국민대를- 국민대 유형이 자신 있었나요? 아니요. 그건 그럼 아니에요. 제일 취약한 거 제일 취약한 거. 분해의 조합 아. 아니면 좀 되게 추상적인 거 시각화하는 거 뭐, 추상적인 콜라의 맛을 시각화하시고 그걸 제가 실기 대회 때 받았었는데 그런 문제가 너무 싫어요. 사실 이제 국민대 문제도 난해하다면 난해하다 네. 그리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유형에 대해서 학원에서 뭐 충분히 준비를 했잖아요. 그쵸? 저희 선생님께서 제일 강조하시던 게 주제랑 상관없이 밀도는 특정 기준치 이상으로 내려가는 순간 애초에 볼 가치가 없어진다. 밀도를 일단 여기가 최소라고 하면 거기는 채우고 나서 그때 발상을 넣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대는 특히 더더욱 그런 학교고 그냥 서울대라면 밀도를 조금 타협하더라도 발상을 넣을 수 있지만 국민대는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모험하는 부분을 제일 상쇄시키자. 너무 나만의 길로 빠지지 않는 것.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배운 것만 정확하게 하고 오더라도 네. 합격을 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받으셨던 것 같고 그 이제 그림은 근데 사실 저는 왜 붙었는지 잘 모르겠고 아니 뭘 그림마다 왜 붙었는지 잘 모르겠대. 아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뭐 붙은 거죠. 문제 있는 거 그냥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정말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네. 그리고 이 뭐 밀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단단하게 막 다 채워진 그림은 아니지만 사실 저는 이 눈결정의 두께감이라든지 네. 조형미가 살짝은 단조로운 느낌이 있거든요. 저도 눈결정이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얇게 이런 것들이 더 있으면 분화. 물론 더 좋았겠지. 네.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거 시계를 혹시 그 찰나의 순간을 멈춘 걸 표현하기 위해서 시계를 한 거죠. 지금. 네. 근데 뭐 이것도 주제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난 건 네, 아니죠. 아니요, 주제에 뭐 맞는 연출이죠. 이게 그냥 너무 약간 1차원적으로 느껴질 네.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막 말이 안 되는 걸 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의 손은 없애버렸다. 이렇게. 네. 자신이 없었다. 자신이 없으면 안 그리시면 안 돼요. 하는 게 낫다. 네. 꼭 손을 그리라고 한 거 아니잖아. 맞아.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걸 할 필요는 없어요. 맞아. 그리고 그 위치에 딱 눈결정을 위에 올려가지고 시선을 딱 끌어주면서 이제 착시 효과로 나 손이 없어도 안 이상한 그림이다. 이렇게 하신 거네. 네. 네. 이렇게 머리를 좀 쓰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면접을 좀 잘 본 것 같아. 이것도 면접 아니었으면 떨어졌을 때. 면접에는 그래도 좀 자신 있었는데. 면접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일 특징적인 걸 말하자면 제가 해외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어디요? 호주 시드니에 살았어요. 학교 생활 절반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개인의 경험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흥미로워하시더라고요. 계속 물어보시라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끊기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어요. 한 질문에서 꼬리 질문이 네. 계속 나왔구나. 제가 해외에서 목공 수업을 학교에서 받았었는데 목공도 공예잖아요. 처음에 공예를 시작할 때 그게 되게 재밌었다. 근데 한국에 와서 그런 것들의 연장선으로 금속 공예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어디 살았는데요? 몇 년 살았는데요? 막 거기서 뭐 했는데요? 재밌었어요? 막 힘들진 않았어요?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번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왜 그럼 목공을 쓰지 않고 여기 썼냐? 좀 당황했는데 그 관심의 발단은 목공이었지만 나중에 연장돼서 좋아하게 된 거는 금속 공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특히 공예과 같은 경우는 네. 이 학생이 진짜 공예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공예를 꾸준히 할 학생인지 아닌지 그거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네.
학원에서 면접 준비도 빡세게 했죠. 근데 원장쌤이 질문하신 거랑 비슷한 질문을 받아가지고 현대 공예랑 전통 공예의 차이점이 뭔 것 같냐라고 원장쌤이 질문을 하셨었는데 네. 제가 뭐 아트피스, 헤드피스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교수님들께서 그럼 전통 예술에 있어서 아트피스와 현대적인 아트피스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 같냐 이런 되게 유사한 질문을 하셨어요. 국민대 시험장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재밌는 거 없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국민대 친구한테 들은 건데 누구는 한강 작가를 그렸대요. 아니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다는 멀리서 게 봤는데 그냥 누가 봐도 한강일 정도로 잘 그렸대요. 한강 작가의 프로필을 그렸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잠깐만. 왜 그랬을까요? 국민대가 또 발표가 나잖아요. 네. 과기대 보기 전에. 네. 그때도 학원이었나요? 아, 국민대 발표가 날 때는 쉬고 있었어요. 발표 날 때 솔직히 진짜 안 붙을 줄 알았거든요. 떨어졌다 생각하고 그랬는데 최초 합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쌤한테 전화를 드렸죠. 그때는 먼저 확인했군요. 집에서. 아, 엄마랑 같이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말도 안 된다고. 가문의 자랑이다 막. 가문의 자랑. 그러면은 이제 두 군데 발표가 나고 네. 과기대 남았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학교는 이제 안 보러 가도 되잖아요. 그쵸. 그게 좀 힘들었어요. 막상 붙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만해도 되지 않나? 이랬는데 그래도 과기대도 엄청 높진 않잖아요. 그 경쟁률이. 성적 1차 통과하면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쳤는데 과기대도 붙었고 뭐 주변에서 이제 합격 결과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저도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기는 성적도 상위권이고 학원에서 실기도 항상 A권을 받았다. A 플러스를 항상 받았다. 그리고 실기도 잘했다. 근데 다 떨어졌다.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미대 입시는 기준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쵸. 정말 미대 입시가 다 기준이 없고 운이라면 다관왕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세 가지가 다 운으로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운이 좋아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붙고 그 기준을 못 맞췄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또 다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성적도 잘 받고 뭐 실기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 떨어졌다면 사실 방향성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 너무 자기만의 그런 것보다 진짜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모으시고 그걸 종합해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듣다 보면 이게 기초 디자인이든 기초 소양이든 서울대든 국민대든 쌤이 말씀해 주시는 그 디자인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기가 진짜 근데 어려운데 그걸 자각하기가 저도 좀 후반부에 자각하고 확 좋아졌는데 그거를 자기 고집을 좀 버리고 입시라는 걸 할 거면 쌤 말씀을 듣고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에 자꾸 그걸 채우려는 걸 초점을 맞추는 게 제일 1순위인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정말 모든 학교들에 있어서 기준치를 더 충족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게 네. 진짜 맞는 말인데 네. 깨닫기가 참 너무 어려워요. 2년이 걸렸어요. 어떤 유형이든 간에 그쵸? 그 모든 걸 포용하는 모든 유형에도 일맥상통하는 공통적인 어떤 뭔가 있어. 디자인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게. 있어요. 그걸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뭐, 그 중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어떤 간격이라던가 네. 분할이다. 네, 명도라든지, 주제 해석이 명쾌하게 되어서 보여야 된다든지, 뭔가 맞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네. 지금 붙은 학교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하지만 다 붙을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입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림을 할 때는 진짜 다른 말이 아니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 그 말이 똑같은 말만 계속 하실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엔. 뭘 고쳐라, 뭘 고쳐라. 너의 취향은 뭐, 그걸 좀 죽여라. 그게 다 같은 말인데 그거를 깨닫는 거? 그리고 한 번 듣고 흘려 넘기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으면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그걸 고치는데 초점을 맞추면 그게 되게 빨리 개선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뭔가 지적을 받는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시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하는 그 뻔한 말을 한 번에 고치는 거. 네. 그 얘기를 애들한테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맞아. 얘들아, 쉽지 않죠, 물론. 한두 번 얘기할 때 내 스스로 10번 생각하고 한 번에 고치라고. 근데 그게 진짜 안 돼요. 맞아요. 진짜 안 돼요. 의식해야 돼요. 그냥 엄청 본인이 의식을 해야 돼요. 엄청. 열심히 의식해도 바뀌려면 말랑인데 네. 근데 이게 그냥 흘려버리잖아요. 애들은. 흘려버리면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제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좋은 말로 안 되는구나. 좋은 말로 안 돼. 미대 입시 선생님들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 그럼요. 이유가 있어요. 인성이 안 좋으신 게 아니라 네. 원래 다 좋았는데 답답하셔서 그런 거죠.
흑화가 될 수밖에 없는 또 환경적인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대 입시 3관왕 김재인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미대 입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